일단 태어나기를 왕십리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5살 정도 될 때까지는 이제 대전 뭐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는 서울의 첫 번째 무슨 노량진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노량진에 살았는데, 뭐 노량진의 일종의 달동네 같은데 살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네. 자라신 분들이고 스스로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여러 가구가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집들이 이게 방까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은 어땠냐면은 그 마당을 공유하는 곳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집 한 채만 이렇게 등지고 저 다른 독채같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 집에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의 네. 곳이었는데, 거기 그 집에 굉장히 특징적이고 저한테 많은 그 그림을 남긴 게 뭐냐면요. 그 집의 뒤쪽에 산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수도국산이라고 했어요. 수도국에서 네. 소유하는 어떤 산인가 봐요. 아. 근데 그 수도국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를 놀러 갔는데, 근데 집이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마당이 이렇게 넓고 가운데 일종의 수도관 같은 게 있어서 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뭔가 네. 하고 집들이 쫙 있으면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뒤쪽으로 하면 집이 이렇게 이제 등을 쥐고 있으면서 저쪽 뒷면을 향해서 보고 있는 집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으면 그게 수도국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네. 주인집은 일종의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 가게가 있고 가게 옆으로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을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당이 있고 마당 주변으로 방 한 칸씩 한 대여섯 가구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집은 그 마당을 통과해서 뒤쪽으로 약 삼각형 형태의 그 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새들어서 살았던 거고, 네. 그 마당에는 이제 담이 있는데 담을 넘으면 완전히 산이 있었던 거예요. 동네들이 거기 가려면 우리 집으로 와서 담을 넘어야만 해요. 거기를 진입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찾지도 못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수도국산이니까 일반 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시 소유, 시 관할의 네. 어떤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정수장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 그렇죠. 안에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시설을 보진 못했어요. 제 입장에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본 게 그냥 산. 어쩌면 그게 그렇게까지 큰 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 뭐 들 같은 산 같은 뭐 이런 곳이었어요. 네. 근데 산이라고 하기에는 이름은 산이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좀 들 같은, 어디 막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면은 들판 언덕 같은 것도 있고 뭐 물론 그 담 바로 밑에는 뭐 조그마한 텃밭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호박이나 뭐 이런 거 누군가가 그 가까이서 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 따서 뭐 소꿉장난하고 뭐 그 언덕에서 놀고 뭐 그리고 마치 그게 우리 집 마당인 것처럼 애들한테 응수되면서 네. 왜냐면 우리 집을 거쳐야 가니까 네. 그렇게 하게 놀았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어떤 그 성장기 중간에는 잊어버렸어요. 그런 데 네. 있었다라는 거를 잊어버렸다가 언젠가 어떤 기회에 무슨 이제 글을 하나 쓰다가 그 지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 거기서부터 이만큼의 보따리가 네. 그 장면, 시간, 뭐 어떤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흥미로운 게 서울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강북 스타일이거든요. 올수 강북 스타일이어서 그 서울 하면은 강남 같은 그런 세련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네. 저한테는 강북에 많이 손대지 않고 옛날에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골목 같은 거예요. 네. 골목은 늘 매력적이고 골목 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제가 달동네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단이 참 중요해요. 계단 같은 게 있는 네. 골목 같은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북촌에는 근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계단이 많은 계단일 수도 있고 뭐 몇 개가 안 되는 계단일 수도 있는데 그 계단에 그 흔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단에 누가 지금처럼 세멘트로 딱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골라서 넣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닳기도 하고 아니면 삐져나왔던 모양들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흔적들. 네. 또는 뭐 그 골목은 첫째 이제 옛날 그 골목은 좁아야 돼요.
네. 골목의 문제의 가장 그거는 폭인데요. 네. 폭이 지금 사람들은 골목의 폭이 넓어서 차를 대고 또 차가 그쵸. 지나갈 수 네. 있으면 참 좋은 네. 환경이라고 보잖아요. 그 순간 골목은 망가져요. 네. 그러면 차를 대고 차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아야 해요. 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차를 댈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좁아야 되고 또 사실 그보다 좀 더 좁아서 아예 차가 못 들어가는 네, 더 네. 좋은 골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골목은 고즈넉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계단하고 연결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차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만 골목이에요. 갈 수 있는. 사람만 다니는. 그러면 그 골목은 애들한테 굉장히 안전한 놀이터예요. 우리 그쵸. 다 어렸을 때 골목에서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가 온다, 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이 애들한테는 이제 안전한 놀이터이고 또 사람이 걸어가거나 오거나 이런 모양들이 골목의 이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골목의 어떤 그 모양들을 차가 점령하고 있어서 일으키게 되는 라인이 아니라 그대로 네. 살아있는 상태의 네. 사람의 모양과 같이 있는 그런 골목 같은 것이 네.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담은 엽서 지금 네. 저는요 유득한 곳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살았던 곳이 망원동이에요. 네. 망원동에서 결국 서교동으로 하고 지금도 서교동에 네. 살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기 자랐던 집도 엄마 집도 그대로 우리 집에 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버스 종점이 있어요. 네. 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버스 그 종점에서 아침에 같이 만나요. 그래서 어떤 버스가 그 친구 학교를 경유해서 제 학교를 가는 버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같이 타고 이제 하루를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가다가 그 친구 내리고 전 이제 또 제 학교까지 가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동네 버스 정류장 종점. 지금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버스? 지금 그렇지. 근데 그때는 좀 뭔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비어 있는 공간 같은 그렇죠. 것들이 네.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다 이제 꽉 지구가 찼죠. 차고 그래서 아마 그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저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저는 이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네. 했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의사가 되려는 꿈이 어떤 자발적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네. 상황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가령 뭐 저희 집은 이제 딸만 셋이에요. 네. 제가 맞이고 이제 여동생들이 둘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위에 뭐 오빠도 있었고 밑에 남동생도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아들들은 다 일찍 잃으셨어요. 그 네.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제 남동생이었던 아기가 죽는 걸 보면서 우선 내가 의사가 되는 이런 기분도 있었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네.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부모는 어떠셨냐면 아들 못지않은 딸 네. 그거에 대한 네. 성장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걸 한패 만약 직업적으로 한패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뭔지 이제 의사와 같은 그렇죠. 그런 뭐 권위와 존경과 의미를 지닌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좀 사춘기적인 환상으로 네. 인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과에 있었으나 네. 결국은 그게 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참 적절할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하고 가정을 해보니까 뭐 참 이상하게 나는 지금 미술대학을 가야겠다. 네. 근데 그 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회화나 작품을 만드는 네.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뭔가 응용 미술 같은 네. 그게 디자인인 거죠. 네.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학년 2학기 때 바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이 전공 진로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근데 실기도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실기도 보고 이제 하는데 뭐 뭔지가 재능이 있었는지 어쩐지. 그리고 근데 이과를 다닌 공부를 하던 실력이 있으니까 네. 뭐 당시 이제 홍대 같은 데는 그 시험 보는 그런 성적을 뭐 7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덕과 이제 네. 어느 정도 또 하는 법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의도나 노력하지 않고 그런 걸 운명 같은데 운명도 되게 뭐 심하게 어떤 몸살을 겪으면서 하는 게 네. 아니라 내가 뭐 학교 이르면은 말지 뭐 이렇게 탁 돌렸을 네. 때 그게 그런 것은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 어떤 특정 장소가 필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보니까 장소가 아니라 공간인데 그 공간이 꼭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개념에서 빨리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스위치 원해놓고 좀 잘 되는 쪽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장소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뭐 운전할 때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아니면 걷는 것이 가장 좋고요. 걷는 것은 차 때문에 자꾸 걸어가다 서야 되고 걸어가다 서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계속 걸을 수 있는 곳, 뭐 골목, 그러니까 차가 없는 길.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딘가를 걸으면 이 루트로 이렇게 가야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걷는 행위를 하겠구나. 가다가 뭐 신호등을 맞춰야 된다라든가 또는 뭐 때문에 자꾸 멈추지 않고 가는 것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은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서울은 강남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틀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은 굉장히 좀 어수룩할 정도로 좀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입어보고 저런 게 있으면 저런 거 차보고 뭐 우리가 왜 세련되게 디자인이 잘 된 그 외모를 가진 사람은 절제하고 그렇죠. 또는 이거랑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 가방을 들으면 옷의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귀걸이 목걸이 다 하기보다는 하나만 해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그 다혈질이고 이게 호기심이 많아서 얘랑을 맞추기 때문에 얘를 버려야 돼 이런 머릿속에 계획이 없이 얘 좋으면 이거를 해보고 저 좋으면 저걸 해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취향이 안 좋고 또 세련되지 못하고 이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어수룩할 정도로 그 좀 순수한 면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외국 뭐 도시들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부럽죠. 뭐 어째 저렇게 절제가 잘 되고 버릴 거 탁탁 버리고 정리가 저렇게 잘 됐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제가 느끼는 한국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정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좋은 개념으로 보는 좋거나 나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남의 눈으로 이게 어떻게 잘 보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절제를 한다거나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이렇게 늘어놓는 그게 한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한번 언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자이너니까 왜 모든 게 매사가 좀 정리가 되고 막 이렇게 좀 효율적이고 이런 게 중요한데 왜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은가. 도시나 거리도 그렇고 각 개인의 삶의 그 집에 들어가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저희 집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집을 많이 보러 다녔죠. 이 집을 살지 저 집을 살지. 그러니까 남의 살림살이를 깊게 보고 다닌 거예요. 지하 뭐 안방 그렇죠. 뭐.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없는 호기심이 많은 맞아요.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만약 그걸 하면 저 남자 같기도 해요. 남자 왜냐면 같기도 서울은 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에너제틱한 곳이고 아주 다혈질이고 빠르고 뭐 근데 하여튼 뭐 이거 먹어보고 뭐 또 이거 사보고 이거 차보고 뭐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뭐 그밖의 것을 풍부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외국에 뭐 출장을 가든 여행 갔다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수룩해요. 서울은 어수룩한 게 저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 스타일. 그래서 한국이 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삶 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인데 그게 상암동에는 그게 있어요. 하늘공원이라는 데거든요. 저는 거기 너무 훌륭하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는 이제 난지도라는 쓰레기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그 동네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쓰레기장이 있고 이제 냄새가 나고 뭐 그런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는 이미지 같은 것이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누군가 고민하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훌륭하게 그거를 이렇게 물론 그렇죠. 이제 해서 산책로도 이렇게 산책로도 하고 근데 거기에 훌륭한 것은 그 메뉴에 이상한 조경을 해놓은 게 아니라
억새 네. 억새를 그렇죠. 쫙 심고 네. 그 아무런 스카이라인 없이 하늘을 온통 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어디 가서도 그런 거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봤더니 거기에 어떤 설치물을 하나, 구조물 설치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공공예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 원래 아무 구조물이 없었는데 네. 거기 중간에 구조물이 생겼는데 그 뭐냐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일종의 전망대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좀 둥그런 돔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돌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일단 뷰가 억새밭이 쫙 있는 것을 밑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되는 게 하나. 네. 또 하나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보는 상태가 이 구조물의 완성인 거예요. 사람이 그 구조물에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는데 그래 이런 거 참 괜찮다. 아주 자연스럽고 사람들에게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 자연과 뭐 이런 것들을 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거나 또 한강 네. 둔치길은 참 우리 서울은 이 강과 산이 있다라는 네. 게 어느 도시하고도 그렇죠. 이렇게 큰 높은 산 네. 제대로 된 그렇죠. 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넓고 긴 강이 있다라는 거는 뭐 천혜의 그렇죠. 정말 환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조성을 자꾸 하고 그런 취지로 가고 네.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동대문이라는 곳은 전 세계적인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 그 음식 한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가지면서 해외에 유명한 셰프들을 초대를 하면서 그 치지조교 일본의 네. 치지조교라서 유명한 요리학교가 있잖아요. 네. 거기 교장이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또 뭐 가니에르 네. 우리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취재하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각자 어디로 갈 거냐 보니까 이 그 치지조교의 교장은 동대문 광장시장을 가더라고요. 거기서 뭘 먹냐 저기 뭐죠 그 육회. 육회. 네. 네. 육회집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동대문이라는 곳은 이게 규모도 엄청나고 굉장히 다양성 그리고 뭐 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뭐 그런 곳은 이제 어디도 없습니다. 네. 이제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은 없고요. 왜냐면 디자인이라는 직업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넓어지는 네. 거예요. 네. 점점 꼭 무슨 뭐 어떤 물건이나 또는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꼭 유형이 아니라 그렇죠. 무형의 예, 것도. 무형의. 네. 요즘에 그래서 디자인의 영역에는 뭐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든가 그렇죠. 뭐 소셜 디자인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루할거나 이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관심과 역량의 문제인 네. 것이지 네. 자기가 그 직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지어지는 일이 아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안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만약에 의사가 됐더라면 삶이 어땠을까 이런